한때는 서로가 서로의 분신이라 할 만큼 좋은 사이였는데 지금은 최악의 관계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2, 3년 간격으로 찾아와 이를 물어보곤 하는 분의 가슴 아픈 토로다. 이성 간의 사랑은 아니고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대단히 각별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때를 물어보고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살펴보니 어떤 사정인지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어렵게 된 사정과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줬지만 충분히 설명해주긴 어려웠다.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은 사람의 감정이란 역시 소모되는 것이란 점이다. 한계 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말이다. 왜 소모된다고 말하는가? 그 까닭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늘 변해가기 때문이다.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해간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변해간다. 생리적으로 화학적 조성도 늘 변해가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의 감정도 변해간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 역시 시간과 함께 변해간다. 왜 처음의 감정은 소모되고 변해가는가? 이를 달리 말하면 저마다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 항로라는 말이 있다. 우리 저마다의 삶이 마치 배나 비행기가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다. 인생 여정이란 말도 비슷한 말이다. 저마다의 여정과 항로가 있는 까닭에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는 경우는 사실 대단히 드물다.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예외라 하겠다. 수십 년 된 부부도 황혼이혼을 하듯이. 한 사람이 서울을 떠나 동쪽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조금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서로 말문을 뜨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 두 사람 모두 동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길동무도 할 겸 함께 길을 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숙박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길을 갔다. 그런데 며칠을 가다 보니 한 사람은 강릉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봉화행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마땅히 원주 외곽에 이르러선 갈라서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을 떠난 두 사람이었고 또 두 사람이 우연히 동쪽으로 길을 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길을 갈 순 없는 일이다. 인연이란 이런 것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원주 외곽까지였던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인연도 실상은 조건부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원주 외곽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한 잔 술로 석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정답이다. 객정이란 말이 있듯이 서로가 특별한 환경에서 만나서 행동을 함께 하다 보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각별한 정이 들기 마련이다. 이에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이다. 한때의 인연이고 서로의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 인연이었기에 때가 되어 그 조건이 달라지면 인연 또한 그로써 그치는 것이다. 그러니 원주 외곽에서 헤어지면 되는 일인데 그 사이에 각별한 정이 들었다고 해서 같이 강릉으로 가자거나 같이 봉화로 가자고 상대에게 요구할 순 없는 노릇이다. 한때 한동안 너무 좋았던 두 사람이 최악의 관계로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 강릉행을 강요했거나 봉화행을 강요한 것이라 하겠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대단히 좋아한 까닭이고 서로가 서로를 아낀다고 해서
마냥 원주 외곽에서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길이 다른데 상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는 일이다. 인연이 끝난 것인데 서로가 멀어져 가는 상대를 향해 원망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 된다. 이를 두고 우리는 흔히 못다한 사랑이라 표현한다. 사람은 고정된 사람이 아니다. 매시각 변해가는 것이 사람이다. 젊어서의 열정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사라지고 세상을 보던 눈도 어느새 달라져 있다. 내 눈에 그토록 아름답던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해가고 내 마음도 변해간다. 우리의 오성이나 가치관 또한 시간의 마모를 견디지 못한다. 앞에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던 세월을 보니 2002년에 처음 만나 2014년까지였다. 12년의 세월이니 실은 대단한 인연이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표출된 시점을 해와 달까지 집어서 말해주었더니 대단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갈등이 표출된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잘 지내보자고 문제를 봉합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다. 다시 잘해보자는 마음을 낸 것이 결국 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말해주었다. 그것은 집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열하고도 진지한 사랑이었다고. 진정한 사랑의 감정은 어느 정도 집착과 치정이 동반되기 마련이라는 말도 해주었다. 헤어진 뒤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뒷이야기나 여한의 몫이 없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사랑이고 진지했던 인연일 수 있을까?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기에 대단히 좋은 인연, 즉 선연이었던 것이고,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 마음이 아프니 악연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맛을 봤으면 쓴맛도 응당 맛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참으로 좋은 인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겪어가는 것 또한 좋은 인생이라는 말도 곁들인다. 물론 사람들은 단맛만 보길 원하고 성공만 이어지길 바란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와 같았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린아이의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다.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진다.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만 이어지는 아주 특별하고도 유한한 인연이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동안 죽기 전까지 다양한 맛의 경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설탕으로만 삶을 채울 수는 없다는 얘기다.